안녕하세요. 해양경찰 수사직 시험이 2019년 새롭게 시행이 되었는데요. 매우 핫한 시험이고 주관식 시험 1시간 분량의 주관식 시험으로서 합격, 불합격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특이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수사, 특히 수사직렬을 공부해보고 싶다, 그리고 수사관이 형사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해양경찰 수사직에 도전해 보시기를 권하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해양경찰 수사직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2019년에 이제 처음 시행이 됐는데 어떤 역할을 직무를 하고 있느냐. 먼저 2021년부터 경찰 수사권이 이제 독립이 됐죠. 그래서 이제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의 주체가 되고요. 스스로 범죄가 발생하면 수사도 개시하고 진행하고, 그다음 처벌이 필요하면 검찰에 송치하고, 처벌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독자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요. 이런 경찰관들이 해당 수사에서 형법의 1차적인 판단권자이고, 또한 수사 서류들을 직접 다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해양경찰 수사직의 특징은 어떤 경찰행정 또는 법학학사 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정해져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2019년 2차에 처음으로 도입이 되었는데 선발 인원이 남녀 구분 없이 처음에 15명, 그리고 2021년도에 상반기에는 20명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도 10월 달에 이제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홈페이지에 함께 해놨는데, 일단 시험 과목은 형법, 형사소송법, 이제 수사준칙이 포함된다 했는데, 이 수사 과목은 형사소송법 안에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최근에 형사소송법에서 이런 수사의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서 다른 직렬에도 시험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형태는 논문형 필기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관식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객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써서 답안지를 작성해서 제출하는데, 기본적으로 사례 문제가 50점이 있고, 약술 혹은 단문이라고 하는데 약술이라는 말이 적정할 것 같아요. 이게 50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 60점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2배를 선정해서 체력 검사와 면접 등을 통해서 선발을 하는데, 한번 경쟁률을 보시면은 19년 2차에 16.3대 1, 그러다가 14.4대 1로 좀 떨어지고 10.5대 1. 지금은 이제 남자는 7.5대 1, 여자는 25.2대 1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남녀를 상반기에서는 구분해서 뽑았지만 향후에도 계속해서 구분해서 뽑을지 아니면 섞어서 뽑을지, 이것은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사실 10대 1에서 15대 1 정도 되는 시험이면 일반 국가시험에서만큼 평균적이다 혹은 평균보다는 좀 낮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시험장에서 결시율이 매우 높아요. 이것은 뭐냐면, 일단 한번 해보자고 접수를 했는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도중에 중도 포기하고 시험장에 안 들어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려워하는 논문형 필기시험, 아니 내가 내 주제에 이런 논문형 필기시험을 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과목은 앞서 봤고,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현황들을 보니까 2019년도 3차에서는 첫 시험이죠. 형사소송법 사례, 약술도 형사소송법만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형사소송법 뭐 경찰 간부 준비하다가 한번 연습 삼아 봐볼까, 이렇게 봤던 사람도 있고, 경찰 간부 준비하듯이 준비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가서 시험을 봤죠. 그래서 보니까 좀 할만할 것 같다 생각을 했고, 근데 다음에 2차에 갑자기 형법이 나왔어요. 20년 2차에 보면은 경쟁률, 그러니까 응시인원이 상당히 늘었다가 형법이 사례로 나오니까 좀 당혹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2020년 3차에도 형법이 나왔고, 2021년 상반기에는 사례로 형사소송법, 약술로 형법, 형사소송법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형법 사례와 형사소송법 사례, 그리고 약술도 왔다 갔다 하는데 주로 약술은 형사소송법에서 많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종합 분석을 해보면 형법의 경우는 형법 총칙 관련 논점이 사례와 약술로 출제가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사실 형법 각칙을 출제하기는 어렵고 지금까지도 어떤 국가시험에서도 어떤 단문시험에서 형법 각칙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형사소송법의 경우에는 수사와 증거편이 출제된다. 일반 우리가 채용 공부할 때라든지 뭐 검찰직 준비한다든지 법원직 준비했던 사람도 사실 수사와 증거 이외에 나머지 영역이 상당히 양도 많고 힘들어요. 근데 일단 수사와 증거편, 그리고 형법은 형법 총칙편, 그리고 이제 형법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례를 내기 때문에 어떤 기본 범죄를 중심으로 사례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 또한 특별법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별도로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강론. 실제로 이제 답안을 작성하시는 분들이 많을까라고 생각도 하게 되는데, 실제 답안 작성자, 제대로 답안 작성하는 것은 극소수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 시험에 맞춘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강의나 교재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한된 시간에 답안을 쓰는 학생은 극소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실제 시험에서도 보면은 2배수를 뽑는다. 기본적으로 합격 인원의 2배수를 필기시험에서 뽑고 나머지를 체력과 면접으로 가겠다 하는데 2배수가 안 돼요. 항상 채용 인원에다가 몇 명밖에 더 못 뽑는 상황이에요. 그것은 실제 답안을 쓰는 학생들이 극소수일 것이다. 사실 시험에서 다른 사람은 쉽게 하는데 나만 어렵다고 한다면은 대비하기 힘들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어렵고 모든 사람이 감을 못 잡는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서술형 시험과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서술형 시험은 이제 기본적으로 예비 학습이 필요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경찰학과나 경찰행정학과의 학사, 그 다음에 법학과의 학사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형법, 형사소송법, 기타 법학들은 많이 공부를 하셨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감각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강의만을 가지고 혹은 객관식 강의를 들은 분들도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그 강의를 가지고 아는 건 많지만 주관식을 바로 쓸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관식은 기본적으로 어떤 정의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학설과 판례, 학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의 어떤 법조문에서 특별 사안을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교수님들이 제시한 견해들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법원에서 선택한 학설, 그게 판례이죠. 그리고 이 판례 이외에 나는 이 사안에서 어떻게 생각한다 라고 하는 나의 생각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주관식의 기본적인 서술 방법인데, 이 기본 강좌를 통해서 주관식의 기본도 이용하고 검토를 위한 3단 논법은 학설 판례 검토예요. 그리고 이제 내용을 다 해서 공부했다고 해도 이제 답안 서술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중요하다는 걸 정리하고 형법 이론이나 형사소송법 이론을 정리하는 이제 기본 강좌가 진행이 먼저 한번 들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답안 작성 강의예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주관식은 객관식과 달리 지식이 많다고 해가지고 곧바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에요. 이걸 글로 잘 써야 됩니다. 실제 수사직에 근무하게 되면 서류를 잘 작성해야 돼요. 피의자의 진술을 듣고 참고인의 진술을 듣고 서류를 잘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글 쓰는 훈련이 필요할 거라고요. 그래서 이 글 쓰는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부족한 인원들을 빨리 충원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례, 약술, 답안 작성 강의가 있어요. 이게 사례 강의다, 약술 강의다 하는데, 이제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 맞춰서 이 정도 시험이면 이 정도 답안을 써야 되겠다. 이걸 이제 제가 추론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에 맞게 약술을 이렇게 서술법도 익히고, 사례 답안 같은 경우 어떻게 목차를 잡고 또 어떻게 서술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부분이 출제가 예상이 되고 실제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지금까지 4번 시험 나온 걸 보게 되면 향후에 어떻게 나올 것이다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예산 논점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 논점에서 시험장에서 60분 이내에 답안을 써야 되니까 그에 맞춰서 답안을 쓸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실전 연습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전 연습은 주관식은 객관식과 달리 객관식은 뭐 마킹만 하면 되지 실전 연습 객관식도 그래도 마킹만 잘해도 되지만 실전 연습이 필요하죠. 그런데 주관식 시험에서는 내가 직접 글을 써보고 이 글을 잘 썼는지 제대로 못 썼는지 그 다음에 어떤 시험에서 성적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와 관련해 가지고 꼭 첨삭을 받아봐야 돼요. 개별 첨삭. 그래서 우리 빨간펜 선생님하고 똑같이 해서 이 정도면 점수가 몇 점이 나올 거고 글 표현을 이렇게 바꿔야 되고 양식은 어떻게 바꿔야 되고 이걸 세밀하게 첨삭을 해줍니다. 그리고 답안지를 어떻게 쓰라 그리고 해설 내용을 강평해주는 이런 실전 연습까지 한 다음에 시험을 보게 되는 게 어떤 주관식의 기본적인 형태인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막막하지만 형법, 형사소송법에서 일단 기본, 뭐 예를 들면 객관식 강의를 한번 들었다, 주관식 강의를 들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뭐 졸업까지 했을 때 좀 충실히 강의를 들었다라고 하는 기본이 있으면 이게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3개월에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시험에서 3개월 내에 충분히 못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강의와 어떤 지도가 있으면 3개월 내에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시험이 이거예요. 또 양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실은 수사를 할 때는 꼭 필요한 부분을 시험을 보는 거고 이게 있으면 수사 과정에서 시험에서 예를 들면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전 형사로서 그래서 딱 그 부분만을 뽑는 거기 때문에 시험 자체의 의도는 매우 좋은 시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주식회사 네오고시뱅크에서는 이렇게 이제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관식 기본 강의 하는데 사실 이 강좌에 대해서 수험생들이 이제 많이 질문을 하고 문의를 해가지고 이 강좌를 고민하다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형사소송법 강의가 이제 출제 가능한 이제 수사와 증거편들의 논점을 중심으로 강의가 기본 강의가 진행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강의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외우고 써보고 듣는 게 아니라 속도를 내서 좀 들으면 됩니다. 이 시험은 경찰 간부 시험이라든지 경찰 승진 시험에서 나오는 주관식만큼 빡세게 쓸 수가 없어요. 일단 시간도 부족하고 문제에서 출제한 의도도 그렇게 빡세게끔 달달달달 암기해서 쓰라고 하는 그런 시험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 강의를 쭉 들어야 되는데 지금 형법 기본 강의가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맞게 지금까지 어떤 교재에도 사법시험, 주관식 시험은 사법시험이 예전에 있었고 변호사 시험 그 다음에 이제 형법으로 이제 법무사, 법원 행시 5급 공채가 있는데 예를 들면 9급 순경시험하고 비교하면 지나치게 난이도가 높고 어려운 형태로 쓰여 있고 그렇게 답안을 쓸 수도 없어요. 그래서 딱 이 시험에 맞는 교재를 지금 제작 중인데 형사소송법은 기존에 어떤 있었던 경찰 승진에서의 어떤 기본 강의 교재는 그대로 쓸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발췌하고 요약 정리를 해가지고 마무리가 되었고 그래서 이 강의는 곧바로 서비스가 들어가는데 이제 형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요약하고 줄이고 꼭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다 보니까 교재를 지금 서술해서 이제 조만간 마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순서가 형사소송법하고 형법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즉시하고 형법은 이제 조금씩 올리다가 7월 5일부터 본격적으로 올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교재를 이제 별도로 주관식 약술사례 형사법이라는 교재를 수사식 전용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형법 파트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답안 작성용 강의는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주관식 기본 강의도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따로따로 강좌로 구성이 되긴 하지만 교재는 하나입니다. 답안 작성용 강의도 교재는 하나예요. 그래서 답안 작성용으로 수사식 전용으로 나오는데 형사소송법도 어떤 기초 사례와 핵심 사례 그리고 형사소송법은 이제 약술 시험이 많기 때문에 이 약술과 단문을 좀 많이 들어놓고 형법도 이제 기초 사례와 핵심 사례 이제 출제에 맞게 나올 거고 나올 수 있는 약술형도 이 정도 써야 된다. 딱 답안을 쓸 만큼의 약술형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강의는 7월 후반에 이제 업로드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꼭 주관식 시험에서 필요한 게 실전 모의고사, 모의고사와 첨삭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총 10번을 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진도도 어느 정도는 정해주고 공부를 해서 진도별로 7번 내지는 6번,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전범위로 해가지고 3번에서 4번을 볼 건데 진도를 정해주는데 일주일에 2번씩 볼 거예요. 이것은 이제 8월 말에 이제 시행을 할 건데 8월 중에서 말에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이제 기본적으로 7월 달, 8월 달에 공부를 한 2달 정도는 하고 나서 마지막 달 이제 9월 달에 9월 달에 이제 추석이 끼어 있어가지고 좀 만만치는 않은데 그래서 8월 말부터 9월 달로 이어져 가지고 시험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 시험지에 대해서 답안을 이제 직접 써보고 그 답안을 직접 쓴 것을 회사에 보내주면 회사에서는 이제 학원에서는 채점도 하고 첨삭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인 팁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실전 시험은 이 10회에서 다 나오리라고 봐요. 물론 답안 작성용 강의에서도 거의 다 나올 거고 실제로 더 줄이는 거죠. 모의고사에서 나온다. 그래서 매회 이제 충철 자료 형태로 해가지고 배송을 또 해주고요. 온라인으로 첨삭 등등이 진행이 되고 강평이 진행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네오고시뱅크는 사실은 주관식 시험에 매우 특화된 학원입니다. 저희가 20여 년 동안 경찰 승진 시험에서 어떤 경관급, 경정급 해가지고 특화된 주관식과 관련돼서 출제하고 채점에 대해서 많은 노력이 집약되어 있고 그래서 주관식 경찰 승진 시험에서 전통 1위 업체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채점과 관리 역시도 실제로 어떤 예상 문제를 출제하고 개별 답안을 작성하고 채점 첨삭으로 이어지고요. 뭐 카카오톡과 그다음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관리해 줄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전혀 준비되지 않았어도 이 과정을 통해서 답안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쉽게 알 거예요. 그리고 이제 1대1 밀착 관리를 통해서 종합반에 이제 가입이 되면은 여러분들의 밴드를 통해 가지고 이것 이외에도 그 사이에 어떤 답안을 작성해 보는 훈련을 해서 어떤 팁을 드리고 조금 암기도 해보고 답안을 쓰게끔 이렇게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의 끈을 놓지 않게끔 유지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강좌 구성은 앞에 말했듯이 이제 기본 강의, 답안 작성용 강의, 모의고사, 이제 종합반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 어떤 종합반에서 하는데 일단은 뭐 100일로 종합반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험 볼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강의를 듣고 어떤 반복 수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궁금한 것들이 시험이 이제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가 사실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2021년 상반기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2021년 상반기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떤 시험을 본 것들이 있어요. 근데 2021년 상반기 시험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21년 6월 15일 오후 2시경에 경찰관 갑이 동료경찰관과 함께 해상 순찰 중에 이제 고흥군 도양읍 등량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인 어선에 대한 단속 지시를 받고 뭐 10분 뒤에 등량도 인근 해상에 도착한 갑이 어선이 불법 조업 중인 것을 확인하고 어선을 상대로 해상 검문을 하기 위해서 정선 명령을 실시하였으나 배 세워라 이렇게 했는데 A어선 선장 을은 정선 명령을 듣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그래서 A어선 선장 을은 적발이어 두려워 불법 어구를 등량도 남방 2km 해상에 투척하고 도주했다라고 했는데 이후 어선은 이제 도주하여 검거하지 못하였으나 A어선이 해상에 투척한 불법 어구는 현장에서 사법경찰관 갑이 즉시 압수를 합니다. 그리고 1시간 뒤에 동료경찰관과 함께 입항 중에 어선이 늑동항에 입항하는 것을 보고 이 어선의 선장을 파출소로 임의동행해서 수산화법, 해양경비법 혐의로 조사하였고 선장을은 파출소로 임의동행하는 것을 거부하였으나 체포하겠다고 하자 따라갔다. 그리고 이제 자필 진술서를 썼다. 하고 이제 불법 조업 행위에 대한 참조 법령도 있고 해상 검문 검색을
거부행위에 대한 이제 처벌 규정들도 나와 있는데 이제 사례를 보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당황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몇 번 훈련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불법 조업을 했고 불법 조업하는 범죄 현장에서 어구를 바다에 던졌어요. 그리고 도망갔어. 그리고 1시간 뒤가 지나가지고 이 사람들을 발견해서 임의동행을 요구했더니 임의동행을 거부하자. 그러면 체포하겠다. 해가지고 데려갔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이제 이어서 보면은 먼저 을에 대한 임의동행이 적법하냐라고 물어봤고 그 다음 진술서의 증거 능력과 그 다음에 불법 어구 압수의 적법성 및 증거 능력에 대해서 논하라. 우리가 이제 객관식 시험으로 보면은 임의동행의 적법성과 관련해서 보통 우리가 이제 판례를 하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임의동행의 적법성과 관련해서 뭐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동행이 이루어졌으며 객관적 사정에 의해서 명백히 입증된 경우에 하나에서 적법성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만 있는데 25점이란 말이에요. 그거 하나 써가지고 25점 줄 리는 없겠죠. 그래서 어떤 주관식 답안에 작성하는 건 문제점부터 쓰고 사실 이런 이제 수사상 임의동행은 주관식의 공식처럼 돼 있어요. 이것만 알면 돼요. 주관식에서는 수사상 임의동행 이외에 어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임의동행이나 주민등록법상 임의동행을 검토하게 돼 있고 이 두 가지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수사상 임의동행이 허용되느냐 허용됐을 때 그 요건 아까 말한 판례 그리고 그런 판례의 태도가 적정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게 형사 절차에서 사실 이런 임의동행들이 문제되는 게 체포하면 끝나는 건데 미란다 원칙 고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포가 혹시나 될 수 있느냐. 근데 체포까지도 세트예요. 그래서 체포가 될 수가 없다. 미란다 원칙 고지가 안 돼서. 그래서 임의동행이 위법하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또한 을이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 능력과 관련해서 수사 과정에서 진술서는 312조 5항이 있잖아요. 그 312조 5항에 대한 것을 서술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임의동행이 위법한 다음에 위법한 체포 기간 중에 이제 작성된 거예요. 우리가 형사소송법 공부하다 보면은 광주 군수사건이라고 긴급체포가 위법하면 위법한 긴급체포 기간 중에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가 위수 중이다. 그 부분이 좀 섞여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밑에 불법 어구의 압수의 적법성 영장 없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범죄 장소에서 압수에 해당하느냐 할 수 있는데 사후영장이 없으면 위법 수집 증거다. 이런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와 관련해서 이제 형법이 이제 약술이 기본적으로 학설 판례 검토 이외에 이제 약술집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복잡하게 돼 있거든요. 의, 요건, 효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 시험에서는. 이 시험에서는 그 안에서 구체적인 거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의 요건 형법 10조 3항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유로 심신 상태를 야기했을 때 어떤 심신 장애에 관한 10조 1, 2항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건데 그러면은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 상태를 야기했다. 이 요건을 설명을 하는 건데 자의로 예견하고 자의로 보면 고의로만 하는 것을 원하는 것처럼 조문이 돼 있는데 이 부분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는데 이건 고의로라고 하는 건 좀 잘못된 것 같다. 문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술 먹고 교통사고 나고 이런 게 교통사고 내려고 고의로 술 먹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실까지도 포함한다는 게 통설 판례의 태도인데 그 부분은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약수를 한다라고 하면 원래 이제 행위 시에 책임이 있어야 된다. 책임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행위를 해야만 처벌을 한다는 게 행위책임 동시 존재의 원칙이고 이제 책임주의의 핵심인데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는 우리 이제 학설들에서나 판례가 분석하는 것은 책임은 술을 마실 때, 뭐 마약을 투약할 때 원인 설정 시에 책임이 있고 그러나 어떤 실행 행위는 실제 이제 그러고 나서 사람을 죽이러 가거나 교통사고를 내거나 이때 어떤 실행에 착수가 있다. 그래서 양자는 행위책임 동시 존재의 원칙에 대한 예외다. 이런 걸 서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실황조사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약술하라라고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문이라고 해서 경찰 간부 이런 책에 보면 학설, 판례, 검토뿐 아니라 다양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우리 시험 자체 이 해경 수사직 시험은 일단은 시간이 경찰 간부보다 더 좁고요.
전체적으로 문제를 주고 이걸 15점,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의 요건 15점, 행위 책임 동시 존재 원칙의 10점이다라고 하면은 핵심적인 내용만 쓰고 핵심적인 내용을 간략히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앞뒤 전후에 있는 것들은 다 지운다라고 하는 취지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황조사서의 증거 능력 같은 경우도 어떤 실황조사서가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느냐, 뭐 영장이 필요하느냐, 거기에 참여인의 진술이 무엇이냐, 그리고 함께 수록된 사진은 어떻게 볼 거냐, 이 정도면 충분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일반 단문, 이제 경찰 간부나 경찰 승진의 단문은 25점이면 엄청난 양이 들어가요. 근데 그렇게까지 요구하는 시험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일단 알아두시길 바라고, 한번 이런 식으로 이제 답안을 작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훈련하는 건데, 임의동행이 적법하냐 했을 때 뭐 요렇게 해가지고 어떤 거동수상자 경직법이나 주민등록법상 임의동행 아니고 어떤 수사상 임의동행, 우리가 이 정도는 알아요. 판례의 태도 알고 그걸 검토 형태로 쓰고 어떤 한계,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어떠하냐까지 쓰고, 뭐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사안 해결까지 쓰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면 처음에 매우 놀라게 되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건 사례 주관식에서 한두 달 안에 완전히 습득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답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떤 진술서의 증거 능력 요건 물어보면 312조 5항 이렇게 써주는 거고, 그 다음에 위법한 체포기간 중에 작성된 피신조사가 위수중이고 최종적으로 위수중으로 나가는 형태고, 마지막으로 이제 불법어구의 증거 능력과 관련해서 어떤 영장주의 예외, 사전영장의 원칙이고 영장주의 예외, 그 중에 범죄 장소에서 압수인데 사후영장이 없어서 아웃이다, 이런 정도이죠. 이것도 아주 기본 사례입니다. 여러분들이 금방 습득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에서 두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요건, 조문, 그 다음에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에 대한 얘기를 간략히 쓰는 거고, 자의로라고 하는 거 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것이다. 또 행위 책임과 동시존재 원칙, 그 근거가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가벌성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느냐. 그래서 행위와 책임과 관련해서 이제 일치설과 그 다음에 예외 모델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공부한 거 기억나죠? 이걸 얼마나 정리하는데 학설 판례 검토 형식으로 항상 가볍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황조사서의 증거 능력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경찰 간부를 준비했던 분들은 야, 이건 너무 간략하게 쓰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이 시험에서는 이 정도 쓰는 거예요. 아마 지금은 시험 초기이고 수험생들이 시간에 쫓기고 또 형법 나오고 하다 보니까 형사소송법에서 이제 경찰 간부를 준비했던 학생들이 형법은 못 쓰더라도 경찰 간부만 열심히 쓰자 해서 단문 열심히 쓰다 보면 60분 다 지나고 이렇게 끝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아주 핵심적으로 학설 판례 검토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주 간략하게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요 시험이라고 하는 게 해양경찰 수사직 시험은 다른 시험에 비해서 조금 더 손쉽게 합격을 할 수가 있고, 3개월에서 100일만 집중 투자하면 하는데요. 이 네오고시뱅크에서 일단은 어떤 학력이라든지 강의, 주관식 강의에서 형법, 형사소송법에서 15년 이상 강의를 해왔고, 관련된 저서도 많고, 사실은 이제 경찰 간부나 승진 시험 같은 경우는 전문 교재가 나오잖아요. 전문 교재가 나오게 되면 그 전문 교재에서 거의 다 출제가 돼요. 근데 해양경찰 수사직에서는 전문 교재가 없어요. 학생들이 그 전문 교재로 보고 전문 교재가 우리의 취지와 맞는다고 하면 그것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시험도 그렇게 내면은 편할 건데, 지금 경찰 승진이나 경찰 간부는 다 그렇게 해오고 있어요. 근데 경찰 채용에서 수사직은 뭐 시험 시행한 지도 얼마 안 됐고 해서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저서 중에서 맨 마지막에 흰수리, 흰수리라고 하는 것은 흰꼬리 수리가 어떤 해양경찰의 어떤 기본적으로 상징인 새입니다. 그래서 상징인 동물인데, 그와 관련해 그걸 붙여서 해양경찰 주관식 서술형 기본서하고 흰수리 해양경찰 답안 작성용 사례, 이렇게 해서 이제 책을 낼 거라고요. 그러면
아마도 이 책이 이제 모델로 돼서 여기에서 거의 다 나와요. 사실 이 책을 보지 않더라도 출제 경향을 해서 여러분들이 15년 이상 강의를 해오고 책을 써왔던 사람이면 어떠한 것을 출제할 것이 다 충분히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에서 이제 채점 교수님도 별도로 마련이 돼 있어서 이 채점 교수님도 10년 이상 이 주관식 채점을 같이 해와서 이 저하고 팀을 이뤄가지고 채점 첨사 그리고 면담 등을 쭉 해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특화되어 있고 전문적인 수련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이걸 해와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손쉽게 교육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게 손쉽게 합격을 하는지 그리고 실력을 향상시키는지 이에 대해서 저희만큼 잘 아는 사람들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꿈이 있으시고 그리고 사실 일반 채용 시험에서는 경찰이 된다, 해양경찰이 된다라고 할 때 어떻게 보면 들어가서 거의 쓸모없는 지식이라고 생각될 것도 시험을 보기도 하고 그랬었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들어가서 직렬에 따라서 이 지식은 여기에서 필요하고 이 지식은 여기서 필요하다. 사실 바다에서 일하는 해양경찰은 어떤 항해와 그 다음에 어떤 함정 요원들이죠. 그 다음에 어떤 특수 요원들이라든지 다양한 영역에서 필요한 자원들이 확실히 구분돼서 하나의 시험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원을 선발하고 그 인원에 필요한 지식 그리고 필요한 기술 이런 것들을 확실히 그것만 따져서 시험을 하는 거 매우 어떻게 보면은 효율적인 시험 방법이고요. 우수한 인재를 뽑을 수 있는데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이것에 대해서 대비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대비를 제대로 하는 교육업체도 없고 그래서 수험생들이 갈팡질팡하고 해봐서 거의 운빨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향후에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도 시험에서 1, 2년 안에는 이걸 효과적으로 대비하면 뭐 3개월, 6개월, 뭐 길어도 1년. 그러니까 예비 과정이 없었다. 내가 법학과나 경찰행정학과를 나왔는데 수험 준비를 하나도 안 해왔다. 그러면은 예비 과정으로 어떤 형법과 형사소송법 강의를 한번 쭉 듣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주관식 강의를 집중해서 공부를 하면은 아주 짧은 시간에 그리고 내가 목표하는 거 그리고 확실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수사 업무를 곧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의 의사가 있으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시고 손쉽게 그 목표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렇게 소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